안녕하세요. 글로벌엔 박광남입니다. 오늘은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을 통해서 왜 스페이스X가 다른 모든 경쟁사를 압도하는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 기업이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켓 발사를 보고 열광하지만 스페이스X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로켓을 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이라는 인류의 미래를 건 원대한 목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터무니없이 없어 보이는 장기 목표가 어떻게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핵심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스페이스X의 경쟁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Progress is measured by the timeline to establishing a self-sustaining civilization on Mars. 해석을 해보면 진척도는 화성에 자립 가능한 문명을 건설하는 일정으로 측정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가진 단 하나의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로켓 발사 성공이나 기업 가치 같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오로지 이 화성 타임라인을 앞당기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모든 의사결정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 발표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세한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었는데요.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대한 목표를 위해 스페이스X가 첫 번째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텍사스의 스타베이스에서 2주에서 3주에 한 척 정도의 스타쉽을 생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향후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요. 현재 건설된 이 스타베이스의 전경을 보시면 이 높은 빌딩처럼 보이는 이 앞쪽에 넓은 구조의 앞면에 평평하고 넓은 구조의 스타 팩토리와 그 뒤에 높은 빌딩처럼 보이는 메가베이라는 로켓 조립 공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부품 생산과 조립 공정 등 로켓 생산의 모든 부분을 한 곳에 일원화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하루에 한 대 이상의 스타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직적 통합과 신속한 반복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처럼 부품 생산부터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즉시 설계 및 생산에 반영하는 빠른 반복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이 텍사스와 플로리다에도 기가베이라는 거대한 로켓 공장을 짓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를 완공하게 된다면 1년에 스타쉽 1000척을 생산할 것이란 원대한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1년에 1000척이라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의 연간 항공기의 생산 대수는 약 528대 정도 되고요. 에어버스는 약 735대 정도를 만듭니다. 스타쉽은 1000척으로 이 둘을 합친 것과 거의 유사한 수치를 만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산업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들었던 이 B-24 폭격기의 연간 생산량도 약 6,972대 정도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 스페이스X가 로켓을 제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우주 기업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 스페이스X의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의 로켓 산업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사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로켓 부품을 옮기는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고 두 곳의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발사장에서 동시에 더 자주 스타쉽을 발사하면서 발사 주기까지 지속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산 계획은 공장만 지어진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혁신적인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랩터 엔진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랩터 엔진의 진화 과정입니다. 텍사스 맥그리거에서 이미 300회 이상 총 1600초가 넘는 엔진 테스트를 완료하며 데이터를 쌓아왔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랩터 1 엔진에 비해서 엔진의 모습이 굉장히 단순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켓 엔진의 구조를 단순화한다면 그동안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던 대량 생산의 물꼬를 더 쉽게 틀 수 있게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심플한 구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랩터3의 엔진 스펙까지 살펴보면 왜 이것이 게임 체인저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랩터1에 비해 추력은 185톤에서 280톤으로 월등히 강해졌고요. 무게는 2080kg에서 1525kg으로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용 전망인데요. 이 엔진 하나당 200만 달러가 넘던 것이 랩터3 엔진은 25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추력의 1톤당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플한 구조를 통해서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강력하고 가볍고 압도적으로 저렴한 엔진, 이것이 바로 연간 천척 생산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엔진의 성능을 극도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주와 화성의 극한 환경을 극복할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주의 광대한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이 바로 궤도상 추진제 이송, 즉 우주에서 제급유를 하는 기술입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연료의 대부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화성까지의 먼 길을 가려면 우주에서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즉, 이 기술의 성공 여부가 화성 탐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스페이스X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궤도상 제급유 기술을 실제 시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방열판인데요. 특히 화성의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재진입 시 지구보다 2배 이상의 원자산소가 발생하면서 방열판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 극한의 화학 반응을 견디면서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열판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지구 궤도에 재진입하고 있는 스타쉽도 같은 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 환경보다 훨씬 더 챌린지한 환경을 대비해서 방열판 같은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완전 재사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모든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가 바로 차세대 우주선인 스타쉽 버전 3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쉽은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좌측에 위치한 스타쉽이 현재 버전이고요. 3세대 스타쉽은 가운데 버전입니다. 슈퍼 헤비의 높이가 72.3m에 달하고요. 스타쉽 우주선은 52.1m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랩터 3 엔진으로 교체가 되면서 그림의 하단을 보시면 이 무거운 방열판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등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간에 이 새로운 핫스테이지 링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분리를 돕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맨 우측에 있는 부스터 높이 81m와 61m짜리 스타쉽 우주선을 개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새롭게 개선된 스타쉽 버전 3의 부스터와 우주선의 스펙을 살펴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슈퍼 헤비의 현재 모습이고 노출된 엔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6개의 엔진과 다르게 9개의 엔진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파워풀한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러한 계획이 완료가 된다면 이 스타쉽의 궤도 수송 능력, 즉 페이로드는 완전 재사용 시 200톤에 달하게 될 것 같고요. 기존 120에서 150톤 대비 또 한 번의 큰 성능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슈퍼 헤비 64톤을 나눌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치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재사용을 안 할 경우, 즉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약 400톤까지 궤도에 페이로드를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스타쉽이 계획하고 있는 압도적인 수송 능력이야말로 화성 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포텐셜이자 현재 민간 우주 서비스의 경쟁자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스페이스X만의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스페이스X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화성 이주 타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계획을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척의 무인 착륙선으로 화성 도착 기술을 증명하고 2028년에서 29년 사이에는 20척의 우주선을 보내서 초기 인프라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30년과 31년에는 100여 척을 보내서 자원 채굴과 거주지의 건설을 시작하고요. 2033년에는 무려 500척의 우주선을 보내서 지구로부터의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약 26개월마다 돌아오는 화성과 지구 간의 최단 거리, 즉 이동 창구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화성 이주라는 원대한 계획의 구체성을 더해줄 수 있도록 화성과 지구와의 통신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화성에도 스타링크를 통한 우주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기 점 같은 것들이 즉 화성에 설치되는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빛의 속도로 통신이 송수신된다고 하더라도 편도로 빠르면 3분, 길면 22분이 걸리는 통신 지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지구와 화성 간 안정적인 통신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화성 도시라는 비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스페이스X는 이러한 화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으로 최소 하루에 10회 이상의 로켓 발사가 필요하고 발사당 200톤 이상의 수송 능력을 갖춰야 하며 그리고 이동 주기마다 약 25만 톤의 화물을 화성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약 26개월마다 돌아오는 화성 이주 시기에 맞춰서 화성으로 보낼 함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구 저궤도에 총 150만 톤의 물자를 미리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에는 화성에 보낼 실제 화물뿐만이 아니라 화성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연료, 즉 추진자가 포함되는 건데요. 사실상 현재 로켓 질량의 80% 이상이 추진자라는 점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제를 제외하고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150만 톤 중 약 25만 톤만 화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25만 톤은 바로 화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궤도상 재급유 기술 같은 것들이 그토록 중요하고요. 왜 대규모의 스타쉽 함대가 필요하고 신속 재사용 같은 것들이 재발사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원대한 계획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달할 수 있을지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스페이스X의 경쟁력은 단순히 로켓 기술이 뛰어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성에 자립 가능한 문명을 건설한다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원대하고 도전적인 장기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야말로 스페이스X가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1000척 생산이라는 압도적인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랩터 엔진 같은 혁신적인 핵심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사실 눈앞의 이익과 경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스페이스X는 더 큰 그림을 보고 달려온 거죠. 바로 이 목표의 격차가 오늘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스페이스X만의 진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N의 박광남이었습니다.